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초반 일정에서 가장 큰 주목과 관심, 화제가 되고 있는 팀은 토트넘 호스퍼입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화끈한 공격 축구로 팀을 변모시키면서 신바람 연승 행진 그리고 화끈한 득점포를 가동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전반기 프리미어리그 최고 돌풍의 팀이 아스널이었잖아요. 그때와 비슷하게 특정 선수에 의존하지 않고 젊고 빠르고 역동적이고 유기적인 축구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 시즌 결국 아스널이 준우승을 차지했지만 시즌 내내 맨시티를 위협했었는데요. 올 시즌 초반에도 토트넘이 그 돌풍의 중심에서 맨시티를 추격하고 있고 아스널도 여전히 맨시티를 추격하는 우승 경쟁팀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토트넘과 아스널의 북런던 더비가 있는데요. 토트넘의 지금까지의 경기 상대가 조금은 약했다면 이번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 특히 원정 경기에서 이 경기력과 결과가 이어진다면 이제는 정말로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대권에 도전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캡틴 손흥민과 함께 새롭게 변신한 토트넘, 과연 아스널과의 경기 어떻게 펼쳐질지 양팀의 최신 상황과 또 최근 경기 내용을 통한 전술 프리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6라운드 일정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9월 24일 일요일 밤 10시에 아스널과 토트넘이 경기를 하는데요. 아스널이 챔피언스리그에 참가해서 개막 라운드 2일차 영국 현지 시간으로는 수요일에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주말 일정 중에 좀 늦은 시점에 경기가 잡혔어요. 먼저 9월 23일 토요일 밤 11시에 황희찬 선수가 최근에 연이어 득점포를 가동하고 있는 울버햄프턴 원더러스가 루턴타운과 원정 경기 치르는데 이 경기도 황희찬 선수의 득점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프리미어리그 선두이자 디펜딩 챔피언인 맨체스터 시티가 올 시즌 또 초반에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노팅엄 포레스트와 홈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맨시티가 조금은 미끄러져 줘야만이 토트넘과 아스널이 결과에 따라서 선두까지 노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맨시티가 오전 전승이죠. 그리고 아스널과 토트넘이 4승 1무로 쫓아오고 있고요. 최근에 극도의 부진을 보이고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9월 24일 일요일 새벽 4시에 번리 원정 경기 치르는데 사실 요 경기는 좀 잡고 가야 돼요. 번리가 경기력적으로나 뭐 전력적으로나 한 수 아래기 때문에 요 경기까지도 맨유가 이기지 못한다면 정말로 에릭 텐 하그 감독의 경질론이 대두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토트넘 말씀드린 대로 무패 연승 행진 달리고 있는데 이번 아스널전 그리고 7라운드 리버풀전 이 두 경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토트넘이 이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 원정 경기에서 열세를 보여왔죠. 최근 10차례 양팀 간의 맞대결에서 아스널이 4승 4무 2패로 우세하고요. 특히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아스널이 두 번의 경기를 모두 승리했어요. 전반기 홈 경기 3대1 완승이었고 후반기에도 아스널이 토트넘의 안방에서 2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사실 2021-2022 시즌 같은 경우에는 콘테 감독 부임 시즌이었는데 이때 토트넘이 후반기 서로 맞대결에서 3대0 완승을 거두면서 아스널을 밀어내고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토트넘이 조금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돌아봤을 때 토트넘이 이 아스널 원정에서는 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스널 원정에서 승리했던 것이 2018년 12월 19일 그것도 카라바오컵 8강전 경기였었습니다. 그때 2대0으로 승리한 이후에는 거의 5년 가까이 아스널 원정에서 승리가 없는 상태, 아스널이 최근에 토트넘과 홈 경기 3연승을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리미어리그 경기로만 따졌을 때는 토트넘이 아스널 원정에서 더더욱 어려운 경기들을 해왔는데요. 에미리츠 스타디움에서는 거의 승리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에서 토트넘이 아스널에 이긴 것은 2010-11 시즌이었습니다. 2010년 11월 20일에 3대2로 이겼던 경기였고요. 그 전 승리는 프리미어리그 출범 시즌이었던 1992-93 시즌에 93년 5월 11일 3대1로 이겼던 경기입니다. 즉 프리미어리그가 생겨난 이래로 토트넘이 아스널 원정에서 이긴 게 딱 두 번밖에 안 될 정도로 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의 기세가 좋습니다. 양팀 모두 4승 1무 승점 13점을 얻고 있는데 토트넘이 13골을 기록하면서 더 화끈한 공격력을 통해서 골득실차 우위로 현재 맨시티에 이은 2위고요. 아스널이 골득실 플러스 5로 4위에 올라 있습니다. 양팀의 경기 일정을 살펴보면 아스널이 조금 더 힘들죠. 토트넘은 유럽 대항전을 치르지 않고 있는 데다가 카라바오컵에서도 풀럼과의 첫 경기만의 승부차기로 탈락을 하다 보니까 주중 경기가 없는 상태예요. 아스널 같은 경우에는 PSV 에인토벤과의 경기에 이어 토트넘전 치르고 나서 다시 주중 경기로 브렌트포드와 카라바오컵을 치러야 하거든요. 토트넘은 지난 셰필드와의 경기 이후에 푹 일주일을 쉬었고 아스널과 경기를 치르고 나서 다음 리버풀전을 준비하기까지도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스널과의 경기에 모든 선수들이 총출동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어도 체력적으로 어려움이 없을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리그만 치르는 와중에 최근 4연승을 기록 중인데요. 브렌트포드와의 개막전 2대2 무승부 이후에 맨유의 2대0 완승, 본머스의 2대0 완승으로 내리 무실점 경기를 했고요. 번리전 5대2 승리 그리고 셰필드전 2대1 승리까지 다득점 경기도 계속해서 치르고 있습니다. 반면 아스널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과 리그 성적은 같지만 내용은 쉽지 않았는데요. 노팅엄과의 개막전에서 2대1로 아슬아슬하게 승리했었고 크리스탈 팰리스전도 퇴장 선수가 나오는 끝에 1대0
2대0으로 신승을 거뒀습니다. 게다가 풀럼전 같은 경우에는 선제골을 내주고 풀럼이 퇴장 선수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홈에서 2대2로 비기면서 승점을 잃었다고 할 수 있는 경기였는데요. 다만 맨유를 상대로 3대1 역전승을 거두면서 기세가 올랐습니다. 하지만 하위권, 강등권에 머물러 있는 에버튼과의 원정 경기 1대0으로 겨우 이겼기 때문에 경기력에 있어서는 지난 시즌보다 기복이 심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이러한 과정 속에 램스데일 골키퍼가 밀려나고 다비드 라야 골키퍼가 새롭게 주전으로 도약하는 등 선수단의 전반적인 변화가 있는 상태예요. 다만 이 PSV 아인토벤과의 챔피언스리그 주중 경기에서 4대0을 대승을 거두면서 자신감이 올라온 부분들, 이 부분들을 토트넘이 주의해야 할 것 같은데요. 특히 PSV와의 경기에서는 가브리엘 마르티넬리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탈한 가운데 트로사르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날카로운 모습 보여주면서 제주스 그리고 사카와의 좋은 공격 트리오를 이루고 있다는 것, 이 세 선수가 모두 PSV와의 경기에서 골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주목할 부분입니다. PSV와의 경기에서 아스널이 어떤 형태로 골을 넣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경기 시작 8분 만에 나온 선제골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측면에서 사카 선수가 공을 끌고 올라가서 웨데고르 선수에게 빼줬고, 웨데고르가 왼발로 강력한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는데 골키퍼가 막아냈으나 흘러나온 공을 사카가 빠르게 반응하면서 밀어넣기 슈팅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슈팅 자체도 날카로웠습니다. 수비수도 견제를 하고 있었고 각이 많지 않았는데 사카의 능력이 뛰어났던 장면이고요. 또 웨데고르의 이런 2선 중거리 슈팅도 주의해야 하고, 사카가 웨데고르와 오른쪽 이제 메잘라 위치에서 뛰고 있는데 주고받으면서 배우를 빠져드는 이런 플레이에 대해서도 경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오른쪽 왼쪽을 모두 잘 소화하고 있고 부상에서 회복한 최전방 공격수 제주스의 활동 범위도 주목할 만한데요. 전반 20분에 나온 아스날의 추가골 같은 경우도 역습 상황에서 제주스가 중앙 지역에서 가운데 전방으로 공을 치고 올라간 이후 오른쪽 배우로 침투하는 사카를 향해서 날카로운 스루 패스를 보냈어요. 그리고 사카 선수 빠른 속도뿐 아니라 유려한 드리블 능력까지 갖고 있는데 페널티 에리어 우측 안까지 본인이 치고 들어갔다가 4명의 선수의 압박을 당하니까 반대편으로 침투해 왔던 트로사르를 정확하게 포착하고 전환 패스를 내줬습니다. 즉 제주스가 가운데에서 공을 몰고 올라갈 때 오른쪽에 사카 왼쪽에 트로사르가 늦지 않게 함께 올라와주고, 그 뒤로 웨데고르가 뒤에 커버해서 올라와주고 하베르츠까지 가담해주는 등 아스날도 토트넘처럼 이 메잘라 위치의 선수들의 공격 가담이 좋고 좌우 측면 공격, 게다가 풀백들까지도 적극적으로 올라와서 많은 공격 숫자를 두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게다가 양쪽 사이드에 모두 위협적인 선수가 있다는 것들은 주목해야 되는데, 사카가 반대편으로 내주자마자 트로사르가 논스톱 오른발 슈팅을 또 골문 고석으로 찔러 넣었다라는 것, 마무리 슈팅력과 중거리 슈팅력이 날카롭다라는 것, 이런 것들은 분명히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반 38분에 3대0이 됐는데요. 이 장면 역시 이 트로사르, 사카, 제주스 이 3명의 공격수들의 움직임이 좋았어요. 후방에서 이어진 롱패스를 통해서 PSV 아인토벤이 이제 2골이나 끌려가니까 공격 라인을 높였다가 배후를 허용했는데, 트로사르가 이 롱패스를 받아서 왼쪽 라인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크로스패스를 올렸습니다. 문전 반대쪽 파포스 쪽으로 사카가 침투해 있었고 오히려 제주스가 그 바깥쪽으로 들어오면서 수비 시야에서 벗어났거든요. 트로사르의 크로스가 사카를 지나쳐서 바깥에 있던 제주스에게 이어졌고, 제주스가 이 공을 확보한 이후 대각선 슈팅을 시원하게 때리면서 3대0이 됐습니다. 즉 사카, 제주스, 트로사르 3명의 공격수가 모두 득점을 했는데요. 후반전에는 이제 유망주인 넬슨과 스미스로우 등도 교체 투입이 됐는데 또 이 선수들이 웨데고르의 골을 만들어줬습니다. 스미스로우가 왼쪽 부역 지역에서 공을 지켜내고 연결해준 것을 넬슨이 수비의 압박 속에서 가운데로 빼줬고, 프리하게 순간적으로 비었던 웨데고르가 왼발 중거리 슈팅을 구석으로 때려 넣었던 것인데요. 결국에는 아스날이 뒤에 있는 선수들, 벤치에 있는 선수들까지도 감각이 올라왔고 배후 지역에서의 슈팅력이 굉장히 좋지 않은 것들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 토트넘도 굉장히 라인을 높이고 공격적으로 경기를 하는 데다가 풀백 뒷공간이 무너지는 그런 약간 허점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또 아스널이 노릴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토트넘과 아스널의 경기는 결국에는 이게 난타전 양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스날이 이런 PSV와의 경기뿐 아니라 다른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도 승점을 계속해서 쌓아왔던 것들이 득점력, 공격력이 좋기 때문인데 문제는 역시 수비에 있어요. 사실 PSV 에인토벤이 수비적으로도 문제가 있긴 했지만 공격력이 특히 부족했기 때문에 아스널 상대로 골을 넣지 못했을 뿐이지, 프리미어리그 경기들 속에서는 또 아스널이 많이 무너지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노팅엄과의 경기 같은 경우도 2대1로 이겼는데 83분에 내줬던 추격골 같은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동점골까지 갈 수 있는 막판에 좀 수비가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는 또 공격수들의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83분에 엘랑가가 왼쪽 측면을 치고 들어갈 때 속도적으로 어떤 선수도 쫓아오지 못했고, 이후 문전까지 들어와서 컷백 주고 아워니가 마무리할 때도 센터백 라인의 커버 플레이가 좋지 않았거든요. 여기에 램스데일까지 각을 잘 좁히지 못하면서 허무하게 실점을 했던 장면이 있었고요. 풀럼과의 경기는 사실 패배할 수도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경기 시작 1분 만에 상대의 강한 압박 때문에 후방에서 빌드업을 하다가 사카 선수가 백패스를 한 것이 미스가 났고, 이 미스된 볼을 안드레아스 페레이라가 낚아챈 이후 빠른 타이밍에 장거리 슈팅을 연결하면서 선제골을 넣었거든요. 다행히 풀럼의 퇴장 선수도 나오고 아스널이 여러가지 행운이 따르면서 역전에 성공하긴 했는데, 수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87분 리드의 코너킥을 팔리냐가 바로 때려 넣는 논스톱 슈팅으로 연결하면서 결국엔 2대2 동점골이 나왔고 무승부가 됐습니다. 결국에는 풀백 뒷공간에 대한 문제는 아스날도 갖고 있고 세트피스, 특히 코너킥 상황에서의 수비도 안 좋은 편이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또 토트넘이 공격적인
상황에서 강점으로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할 수가 있고요. 맨유와의 경기도 3대1로 아스널이 역전승을 거두긴 했지만 역시나 수비 풀백 뒷공간의 문제, 에릭센이 압박을 통해서 공을 끊어내고 쇼트 카운터, 즉 아스날의 후방 빌드업을 차단하고 빠르게 공격수들에게 공을 연결한 이후 득점하는 장면들이 나왔는데요. 에릭센의 패스를 받은 레시포드가 문전 왼쪽에서 가운데로 치고 들어가서 슈팅까지 할 때 그 어떤 수비수들도 제어하지 못했다. 결국엔 아스널도 후방 빌드업 좋고 라인을 높이면서 전개는 좋지만 대인 수비력에 대한 문제점들을 보이고 있다. 물론 최근에 벤 화이트 선수가 라이트백 위치에서 좋은 플레이를 보이고 있지만 이것들이 전술적으로는 좋을지 몰라도 대인 수비에 있어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있고 완벽하지 않다는 점에 있어서는 토트넘 역시 측면 공격에 강하고 특히 공격 상황에서 윙포워드와 풀백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중앙 공격에서의 프리롤 같은 것들이 잘 맞아들어가고 메디슨까지 후방에서 지원하는 데다가 사르와 비수마까지 공격으로 전개를 하잖아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결국엔 허점이 나올 수밖에 없고 슈팅과 침투를 빠뜨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아스날이 에메리츠 스타디움에서 토트넘을 상대로 실점하지 않는 경기를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번 경기를 앞두고 부상 변수가 있는데 토트넘이 솔로몬, 손흥민, 쿨루셉스키 이 3톱을 주전으로 쓰고 있는데 교체로 들어왔을 때 페리시의 크로스 패스라든지 쪼코로스의 역할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그런 플레이들이 9번 공격수인 히샬리송과 잘 맞아들어가고 있는데 하필이면 이 페리시 선수가 아스날과의 경기를 준비하던 훈련 도중에 부상을 입었고 그 부상이 시즌 아웃에 준하는 십자인대 부상이라는 것이 밝혀져서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비접촉식 훈련을 통해서 아쉽게도 페리시가 부상을 입어서 수술을 받게 됐다고 알렸는데요. 아스날 역시 가브리엘 마르티넬리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토트넘전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로사르가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고 넬슨이라든지 스미스로우 같은 선수들도 있습니다. 물론 토트넘도 이제 솔로몬이 잘해주고 있고 손흥민 선수가 측면으로 가서 뛸 수도 있고 다른 보결 자원이 있긴 하지만 로셀소도 지금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져있고 아직 벤탄쿠르가 회복하지 못한 데다가 브라이언 힐 같은 경우도 전반기 회복은 어렵기 때문에 페리시가 빠진 것은 분명히 공격 라인에서는 좀 부족한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양팀의 예상 선발 명단을 그려봤는데요. 아스널 같은 경우에는 PSV 에인토벤전의 멤버가 그대로 나올 것 같아요. 주중 주말 경기가 이어지는 와중이지만 이 선수들이 플랜 A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브렌트포드와의 경기에 로테이션이 가동될 것 같습니다. 제주스가 최전방 좌우 측면에 트로사르와 사카가 들어와서 안쪽으로 좁혀 움직이는 커트인 플레이를 해주거나 사이드 플레이를 해주고요. 하베르츠와 웨도에고르가 공미로 나오고 데클란 라이스가 배후를 받칩니다. 마갈량이스와 살리스가 센터백 조합을 이루고 좌우 풀백은 진첸코와 화이트인데 진첸코가 인버티드 풀백처럼 안으로 올라와주고 화이트가 3팩처럼 가운데로 가주면서 커버해줄 것 같고요. 요걸 공략하기 위해서는 쿨루세스키가 이제 진첸코의 뒷공간을 노려줘야 되고 솔로몬이 화이트 뒷공간을 흔들어줘야 되고 그런 가운데 손흥민 선수가 마갈량이스와 살리바의 이 배후 공간 이 선수들의 민첩성 부분을 뒷공간을 좀 치고 들어가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 생길 수 있는 그 선수들이 이제 손흥민 선수를 따라갈 경우에는 앞에 생길 수 있는 라이스의 옆 공간에 분명히 허점이 있습니다. 하베르츠나 웨데고르도 수비 가담을 해주긴 하지만 이 부분에 아쉬움들이 있고 이 부분이 전문적으로 뛰어난 면은 아니기 때문에 사르나 메디슨 쪽으로 분명히 게다가 비수마까지 올라왔을 때는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트로사르, 사카, 제주스, 하베르츠, 웨데고르 이런 선수들의 수비력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는 부분들이 또 아스날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국엔 아스날이 공을 지배하고 장악하면서 경기를 한다면 이 문제들이 드러나지 않지만 토트넘 역시 주도권을 잘 가져오는 팀이고 전방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는 팀이고 전방 압박에 성공했을 때 많은 선수들이 공격에 가담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프리한 선수 한 명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토트넘이 충분히 득점을 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토트넘도 그런 경기를 하다 보니까 포로의 뒷공간, 우도기의 뒷공간이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인데 다만 로메로의 속도, 판도펜의 속도가 빠르고 비수마가 3미들의 일원으로 뛸 때는 수비 라인의 프리롤 역할을 해주면서 잘 부딪혀주고 있거든요. 게다가 우도기와 포로도 굉장히 빠르게 수비에 내려와서 최근엔 수비적인 면이 굉장히 강화됐다는 평가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물론 무실점 경기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려보다는 좋은 대응이 될 수 있고 선방 능력에 있어서는 또 비카리오가 한두 골 정도를 막아주는 플레이를 하고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난타전 양상 양팀 모두 득점하는 경기를 하다가 결정력도 조금 우세하고 수비력 면으로 좀 더 낫다고 생각되는 토트넘이 한 골 차 정도로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결국에는 토트넘이 정말 오랜만에 13년 만에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스날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는 그런 그 대역사를 노릴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또 손흥민 선수가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선수들의 자신감을 끌어올려주고 또 분수령이 될 수 있는 결정력이 필요한 순간에 한 방을 터뜨려주는 그런 면모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프로 경력에서 가장 많이 상대한 팀이 아스널이에요. 아스널과의 경기만 무려 18번 치르면서 맨유전과 더불어 가장 많은 경기를 소화를 했고요. 그 다음으로 많은 경기를 소화한 팀이 사우스햄튼, 웨스트햄, 맨시티, 첼시 등으로 17경기인데 이렇게 많이 만난 팀들을 상대로는 손흥민 선수가 강했습니다. 아스널전도 역대 6승 5무 7패로 전적상 살짝 열세지만 이번에 이긴다면 7승 5무 7패로 동률이 될 수 있고요. 5득점 5도움으로 10호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 한 골 더 넣으면 이제 11호 공격 포인트를 기록할 수가 있겠죠. 맨유를 상대로 6개의 공격 포인트, 사우스햄튼을 상대로 19개의 공격 포인트, 웨스트햄을 상대로도 15개, 맨시티를 상대로 10개 등 많이 만난 팀들을 상대로는 이렇게 거의 두 자릿수에 준하는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는 손흥민 선수인데요. 손흥민 선수가 최근 북런던 더비에서 계속 강했었어요. 2018-19 시즌 원정 당시에서도 한 골을 넣었었고 2019-2020 시즌에는 또 원정 경기에서 어시스트 기록, 홈 경기에서 1골
1골 1도움을 기록을 했습니다. 2020-2021 시즌에도 홈경기 2대0 승리 과정에 1골 1도움으로 원맨쇼를 펼쳤고 2021-2022 시즌 득점왕을 차지했을 때는 아스날전 2경기를 모두 득점을 했었죠. 게다가 그때도 원정 경기 득점을 했었기 때문에 아스날 원정이 특별히 손흥민 선수에게 어려운 경기는 아닌데요. 다만 지난 시즌 팀 분위기가 많이 침체됐던 두 차례의 맞대결 모두 선발 출전했지만 패배를 겪었다는 점에 있어서 이번 경기 서력하겠다, 만회하겠다, 특히 토트넘의 주장으로 치르는 첫 번째 북런던 더비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이겠다는 의지가 강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해리 케인 선수가 역대 북런던 더비 최다 득점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케인이 떠난 이후에 그 공백을 손흥민 선수가 완벽하게 메우고 있다라는 지금까지의 흐름을 봤을 때는 손흥민 선수가 이번 아스날 원정에서 골을 넣고 또 승리까지 이끌어낸다면 캡틴으로서 토트넘의 역대급 주장으로서의 멋진 출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까지 토트넘이 아스날 원정에서 안 좋았던 기록들을 봤을 때 게다가 아스날이 주중에 챔피언스리그에서 워낙 좋은 경기를 보였기 때문에 유럽의 15개 스포츠 베팅 업체의 평균 배당률을 보면 아스날 승리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어요. 북런던 더비라는 라이벌전의 특성상 팽팽한 배당률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스날 승리가 1.72배로 매우 유력한 것으로 드러났고 무승부 4.25배, 토트넘 승리가 4.33배로 쉽지 않다, 무승부조차도 어려울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과연 토트넘이 이 배당대로 사실은 아스날 원정에서의 아쉬웠던 기록들이 이어지게 될지, 아니면 캡틴 손흥민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최근에 팬포럼까지 열면서 팬들과 이런 좋은 분위기를 나누고 정말 팀 분위기 전체적으로 클럽이 지금 많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 북런던 더비까지 이기면서 그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아스날과 토트넘의 경기에 대한 모든 소식, 경기 분석과 후속 반응, 현재 언론의 보도 내용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